반갑습니다. 10월 24일 토요일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조금 더 많은 종목 진단을 해드리죠. 그래서 토요일날 그 첫 번째 종목 진단 시간. 자, 일단은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 먼저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램데시비르 관련 종목, 파미셀과 맥스로텍 진단을 좀 해드릴 거고요.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습니다. 포스코, 현대건설 두 기업인데, 하나는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하나는 실적이 나쁘게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주가 변화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2차전지 관련한 부분도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테슬라가 뭔가 좀 해낼 것이다.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퍼가 너무 높다 이런 분석도 있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여기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긴 합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두 종목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6종목 먼저 알아보고요. 내일은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일 나올 종목들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램데시비르 관련 종목부터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은 파미셀이죠. 파미셀은 예전부터 유명했죠. 램데시비르가 처음 나오던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램데시비르의 원료죠. 뉴클레시오드. 네, 뉴클레시오드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 그래서 세계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제3자를 통하는 경로든지 간에 어땠든지 간에 파미셀 걸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 겁니다. 램데시비르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 FDA에서 첫 번째 코로나 치료제로서 정식 승인이 떨어진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주가가 계속 횡보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매도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느낌으로 좀 만들어주는 모습이죠. 다만 이제 2만원대에 진입하게 되면서 저항권대에 진입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좀 주가가 밀린 형태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램데시비르가 첫 번째 치료제로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내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지지선대에 딱 걸리는 모습이에요. 18,700원의 지지선이고요. 저항선 때는 이제 2만원 넘어서면서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저항 때는 이렇게 2만 한 3, 4천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지금 이 거래량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일단 매도에 대한 거래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대 2만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물려있던 사람들의 어떤 손실 축소 또는 밑에서 산 사람들의 차익 실현 이런 부분으로 접근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차익 실현보다는 일단은 손실 축소에 대한 매도가 조금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손절 매도가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램데시비르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만약에 나타날 수만 있다라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만 있다라면 흐름적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돌파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즉 19,000원대 이상에서 일단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만 있다라면 저항대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램데시비르가 첫 번째 치료제로 승인이 되면서 다른 제품들도 같이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치들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기대치들을 좀 확장시키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일단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매도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선대를 18,000원 정도 수준으로 확장을 시켜서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18,000원 위쪽이라면 좀 지켜보자,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항이 두껍기 때문에 한 방에 치고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에 치고 올라가기가 좀 어렵다라면 분위기는 일단 저항대에서 조금 머무른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시간적인 과정들이 조금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만 일단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일단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판단이 되고요. 저항대를 넘어서는 22,000원, 요 21,500원 요런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매수를 좀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이제 뭔가 기대감들이 워낙에 선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부담감은 분명히 있겠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의미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기대치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매도를 고려하셨던 분들은 조금 매도를 멈춰 보시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좀 확장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만 좀 말씀드리고요. 매수 의견은 저항대를 돌파한 시점부터 관심을 가져보자 그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맥스로텍 볼게요. 맥스로텍도 여기에서 좀 포함되는 종목이긴 한데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내려가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 오늘 뭐 이제 상한가 나온 모습인데, 맥스로텍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이 있어요. 성운 파마코피아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렘데시비르를 만드는 원료 의약품을 상용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관이 많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인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간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주가 추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100만주 글쎄요. 지금 가격대가 3,500원 짜리인데 100만 주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4,000원대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뭐 파미셀처럼 직접적인 어떤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4,000원대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약간의 차익 실현도 한번 병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즉 거래량도 없는 수준에서 갭상승 그 다음에 돌파가 쭉 진행된다면 보유 관점 유지해도 괜찮겠습니다만 4,000원대에서 애매하게 변동성이 좀 보인다든지 거래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신규 접근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포스코 볼게요. 포스코 같은 경우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포스코 실적이 이번에 아주 잘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포스코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뭐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것,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 또 기관들이 그동안 계속 매수해줬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3분기 흑자 전환, 그 다음에 장중에 이제 제법 센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예상치보다도 네, 한 40% 정도 웃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요. 증권가에서 예상한 것보다, 즉 증권사에서 뭐 100만 달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40만 달러의 실적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도 계속 나와 있는 상태에서 추세도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나면 주가가 좀 내려가는 것도 일반적이거든요.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일단 양봉이 좀 큰 거 말고는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지선만 일단 그어볼게요. 지지선은 21만원 정도. 그래서 오늘 상승분을 이제 다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21만원 위쪽에서 일단 놀고 있다라면 매도 말고 홀딩이 유지가 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추세적인 부분에서 본다라면 일단 5만원 정도 때까지는 이제 저항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막 따라 들어가시는 것 좀 부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번 조정을 기다려서 안정화되는 과정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고요. 대응적인 전략들을 일단 참고해 보신다라면 25만원을 넘어가면서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매수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게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력 홀딩이죠. 그래서 21만원 위쪽에서는 계속 홀딩 하시고요. 21만원부터 20만원대까지는 매수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따라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훅 들어왔을 때 지지선 확인하시면서 매수 들어가시는 것은 권장해 드릴 만한 내용입니다. 포스코에 대한 관점들 좋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볼게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게 나왔어요. 요거는 포스코하고 또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건설은 일단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오면서 주가가 안 그래도 요즘에 좀 별로였는데 계속적으로 좀 변화가 좀 나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이 좀 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무래도 주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건설주들이 모두 다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 세계 경제적인 어떤 흐름들이 계속 좋아진다라거나 또는 뭐 플랜트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단 이슈가 될 수 있다라면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적인 측면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추세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좀 부담스럽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런 상태에서는 뭐 주식에 대한 매수 들어가시면 조금 곤란하겠죠. 그래서 매수 접근은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추세적인 부분들이 35,000원대 이상, 4만원대 이렇게 움직임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상태로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41%나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지선도 지금 이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 회복 전망이 장기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이슈성 흐름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조심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지금은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하시는 전략이겠습니다만 3만원 아래쪽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일단 매도한 이후에 차후 흐름들을 보고 다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주 현대건설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2차전지 관련주 봐야 되겠죠. LG화학 볼게요. 궁금증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분위기만 딱 놓고 보면은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외국인들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2차전지 관련한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다인데 문제는 이거죠. 추세적인 부분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확 튀어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것이 일단 일반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확 튀어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현재 지지선 때는 60만원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만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일단 매도보다는 관망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상승이 연결되지 못한다라면 종목은 어쩔 수 없이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안심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60만원대에 대한 지지 포인트만 일단 좀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요. 장기적 관점은 일단 좋습니다. 그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장은 계속 커져야 될 거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실망감, 그 다음에 추세가 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가 있고 좋은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포지션이 썩 좋지 못하다라면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홀딩입니다. 60만원대 이상에서는 홀딩 전략 계속 유지하시되 이탈하면 매도 관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조금 더 올라서서 70만원대 이상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 현재 시점 위치를 테스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 SDI로 넘어가죠. 네, SDI는 근데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는요. 그죠?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지지선이 여기 40만원대까지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치가 약간 좀 불안한 위치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지선 때 잘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지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 이 두 가지 지지선을 본다라면 40만원까지는 넉넉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이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마찬가지죠.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대치는 계속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40만원 위쪽이라면 그냥 냅두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상승하는 이 포인트가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진행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저항에 대한 어떤 부분 또는 횡보가 되는 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부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에서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보다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의 보유 전략만 유지하시는 게 유지할 것 같고요. 횡보를 조금 더 진행해가지고요. 장기 이평선을 끄집어 당기게 돼서 모아준다라면 그 시점에 이제 반등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두 종목 모두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까지 해서 삼성 SDI까지 진행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램데시비르 관련주, 파미셀, 맥스로텍, 그 다음에 실적 발표, 포스코, 현대건설, 2차전지, LG화학, 삼성 SDI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종목들 진단해 드리니까 내일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